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번 한 주는 멘토님 어떤 섹터를 위주로 좀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섹터를 본다면은 이제 장기로 볼 것인가, 단기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단기로 본다면 품절주 해야죠.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 그런 이제 관리 종목들. 지금 역시나 보게 되면 거래 정지가 끝났다가 풀리는 뭐 네. 흥하해운, 오늘만 해도 새우글로벌. 맞아요. 뭐 단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잡주를 건들 수밖에 없고요.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탄탄한 기업을 건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자꾸 눈앞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뭐 위메이드 뭐 맥스처럼 막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기업들, 일성건설처럼 뭔가 품절주이면서 테마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에 자꾸 눈이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역시나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제 엘리트처럼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하한가를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급등이 있는 곳에는 급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나 저는 게임 관련주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게임 관련주 많이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옥석을 좀 잘 가리신다면은 잡주가 아닌 좋은 기업을 잡았을 때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식음료 파트에서도 저는 역시나 메리트가 분명히 느껴질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식음료 파트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식음료 이런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본다면은 사실 그냥 그런 거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시간 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컵라면 같은 경우도 물을 부어놓고 4분 동안 컵라면만 보면서 옆에 초시계 놔둬놓고 보면요, 그 4분 진짜 안 갑니다. 시간 진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컵라면을 해놓고 내가 잠시 뭐 다른 걸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런 거 재밌게 게임에 몰입해서 보면 컵라면이 뿔도록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하고 저녁에 또 확인을 하고 점심에 또 확인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을 사놨으면은 그냥 묻어놓고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내 종목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탄탄한 흐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시세 흐름에 약간 1% 빠지면 무서워했다가 1% 올라가면 또 즐거워했다가 하루하루 놀아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은 주식은 아침에만 확인하시고 그냥 주식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오후에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든지 갑작스러운 급등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보더라도 안 가고 안 봐도 갈 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주식시장에서 약간 떨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깨달아 가시는 것이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요, 호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호재는 없어요. 그리고 악재를 피하고 싶지만 악재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시장으로 흐름이 계속 이렇게 횡보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추석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뭐 헝다그룹이 뭐 파산설이 일어나게 되면서 리먼브라더스급의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요동이 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헝다그룹은 중국 내의 문제지 절대로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헝다그룹은요, 별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헝다그룹의 본질을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과 부동산 기업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업체들,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전부 다 부채가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까지 등장을 했죠. 그럼 헝다그룹은요,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가 각각 세계 각 곳에서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잠재적인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기만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올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냥 기도매매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 흐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요, 종목이 지수가 빠진다고 했을 때 내 종목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기업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가는
낮추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향후 또 4개월,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바라봤을 때 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재료, 특성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충만한 기업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폭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일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 3,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나 패닉셀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시간 끌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역시나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처럼 잡주들이 급등락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지금 시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걸 보자. 일단 지금 다른 거 볼 때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역시나 환율이겠죠. 환율이 지금 계속 위쪽 1180원 단을 넘어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말은요, 외국인들이 역시나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 기피하고 싶은데 야, 한국 비중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내에 있던 투자자들도 주식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외국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거나 달러 비중을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는 테이퍼링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환율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지수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업종, 종목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환율 부분이 이 118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흐름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천천히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동향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섹터로는 게임주 또 식음료주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이쪽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상속자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 128,500원에 40%, 멘토님 조선주는 언제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다른 또 우리 존중님께서도 조선주 방향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조선주 관심이 좀 있나 봐요,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조선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현대차도 되게 제가 막 사랑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현대차 사세요, 현대차 사세요, 뭐 안 되면 무조건 현대차 사세요, 그냥 사놓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시기가 올라가기 전,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까지는요 안 좋은 산업이었지만은 국가가 살리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살리고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어요. 지금 제가 뭐 또 사랑에 빠져서 외치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한국전력이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국가가 살릴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얘도.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다고 할 때는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뭔 이런 조선주를 너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좋다고 하느냐. 현대차 지금 자동차가 안 가고 있는데 딴 데 날아가는데 현대차는 안 간다 이러거든요. 지금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한국조선해양처럼 이렇게 조선주를 나중에 돼서야 사셨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힘들 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밥 한 그릇 사줘야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거지, 지금 배불러가지고 배 이렇게 막 차가지고 방금 밥 먹고 나온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줄게 이러면요 뭐라 하노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기업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은요 힘들었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 말은 다시 힘들어질 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충분히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이 적자와 흑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조선주가 우리나라가 다 아시겠지만은 저가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도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조선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증권계 이야기인 거지 실제 업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현실과 뭔가 좀 이렇게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조선주는 이상으로 주가만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다시 또 9만 원대나 8만 원대까지 또 내려간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땐 또 힘들어졌으니까 또 살려야 되는 기업이 되겠죠. 그때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0% 비중이 너무 많은 편인데요.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저는 정리하시는 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조선주 투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요. 저는 최소 5년은 바라봐야 되는 장기 투자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오향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무백스 5,505원에 30% 너무 힘드네요. 속 시원한 멘토님의 쓴소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현대무백스 좀 힘듭니다. 주가가 정말로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현대만 붙어 있지 무백스 하니까 네. 뭐 하는 기업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이 생소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안 좋은 이유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생소해요. 그 말은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라면이 있으면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라면 하나 사나 볼까 하면은 사고 싶단 말이죠. 오징어 짬뽕, 너구리 이런 것만 네.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현진이 만든 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진 라면 이러면 전 무슨 라면이야? 쉽잖아요. 그죠. 안 사 먹게 돼요.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종목도 그래요. 이 종목이라는 건 시장이라고 부르죠. 주식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안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야 되는데 현대무백스, 현대만 붙어 있을 뿐인 거지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은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서 뭐 하는 기업인지 분석 잘 안 해요. 그냥 현대무백스 하면 어떤 기업이구나 해서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럴 의향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인식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투자를 하셨고 종목을 선정하셨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내려간 것도 당연한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가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사기 전에 기업이 뭐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물려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걱정이 돼서 기업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일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 기업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장비 설계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물류 관점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어떤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런 기업은 비싸게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싸게 들고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기업이에요. 그 말은 이건 어떻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님께서 미리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 거지 내려가고 나면 괜찮은 기업이 됩니다. 대신에 바닥을 어디서 잡을지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거래가 조금 들어와주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이렇게 밴드로 잡는다면 3,000원부터 4,000원짜리 정도쯤에서 바닥을 잡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요. 바닥 잡는 데는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이거는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시간을 잃으면 승산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 투자를 좀 과감하게 6개월에서 최소 2년까지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바닥 잡을 때 추가 매수 기회가 분명 생길 거고요. 그럼 매수가가 5,500원이 아니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럼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대신에 시간을 최소 2년까지는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상훈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센트럴 모텍 28,000원에 20% 전기차 이슈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지금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어간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생략한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려갔다가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 아. 여기서 올라갈 일만 그죠. 남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결론으로 본다면 내려갔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멀리 봤을 때예요. 저 멀리 보니까 목적지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 버스라고 하면 부산까지는 갈 건 뻔한데 네. 아니 강원도로 해서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뭐 전라도로 해서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가게 될지 뭐 중부 내륙을 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어디라고요? 부산을 부산. 간다는 거죠. 이거는 센트럴 모텍 같은 그런 기업들과 전기차는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는 10년 뒤, 20년 뒤는 분명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려갔다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지금 사신 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에 속지 말고 내가 사는 가격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인지를 잘 봐라. 그래서 저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28,000원이면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에서는 어중간한 자리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22,800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조차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하기에는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떨어질 거면 아예 10,000원까지 내려와 버리던지 아니면은 올라갈 거면 지금부터 올라가 버리던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장기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 잡으셨고요. 전기차 관련주로 잡으실 거라고 한다면 충전 관련 기업을 잡으셔가지고 시세의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데 단타를 잘 못한다. 내가 단기적인 매매에 좀 능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단타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럼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냅두세요. 왜냐? 좋은 기업이라고 말했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들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하냐? 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5,000원보다는 10,000원이요. 10,000원보다는 5,000원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조건 좋아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내려간다고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마시고 1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마음 편히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유 1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위해서 전화 한 번 더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위해서 조금 줄여 놓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